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조교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에서 지도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학습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학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분류라는 걸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분류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학습에서는 이제 분류라는 작업과 회귀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입력 데이터들이 주어진 항목들을 나누는 방법이고, 첫 번째 보면 입력 데이터 SI, 분류값 출력 Y, 즉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있는 것들이 지도학습이며 그 중에 분류입니다. 쌍으로 구성된 의 집합, 학습 데이터 입출력 대응 관계를 만족시키는 Y는 fx라는 함수를 구하거나 규칙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어떤 Y가 나올지 예측을 즉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회귀, 숫자 값을 예측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분류라기보다는 매우 힘듭니다. 숫자는 1부터 무한대까지 있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분류하기 힘들고, 보통 연습된 숫자를 예측하는 데 많이 쓰며 기존 온도 추이를 보고 내일 온도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지도학습에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학습에서 입력을 보면 주어진 입력과 출력에 대한 데이터 이용, 학습 데이터를 살펴보면 x, y1, x2, y2, xn,yn처럼 입력과 출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새로운 입력이 없을 때 결과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 y는 fx 함수나 규칙을 찾으면 됩니다. 자, xn 더하기 1이라는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 y는 fxn 더하기 1에 대해서 y는 n 더하기 1에 예측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음 분류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출력이 정해진 부류 중에 하나를 결정하면 되는 거고, 회귀 분석은 출력이 연속인 영역의 값을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셋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즉, 라벨드 데이터라는 게 입력, 출력이 존재하는 경우에 70%를 트레이닝 셋, 30%를 테스트 셋으로 둡니다. 그리고 70% 셋으로는 분류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분류기가 생겼겠죠? 그러면 테스트 셋으로 이 분류기를 측정해서 검사를 시행합니다. 즉, 이거를 이제 측정해서 사용할지 말지 판단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검증에 대해서 보면 트레이닝 셋에 검증 셋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은 다르게 있죠. 자, 이렇게 많이 구성하기도 하고, 즉, 여기서 보면 트레이닝 셋의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검증 70%, 보통 테스트 30%에서 데이터 학습을 시키는 게 보통적인 추세입니다. 자, 이제 분류에 대해서 상세하게 볼게요. 자, 분류는 데이터들을 정해진 몇 개의 부류로 대행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림 같은 데 보면, 자, 삼각형, 사각형, 별, 이런 모양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런 선을 그어서 뭐랍니까? 부류 A, B, C, D 이렇게 부류를 나눕니다. 이걸 우리가 결정전개라고 부릅니다. 부류 문제의 학습을 보면 학습 때 잘 분류할 수 있는 함수를 찾는 것. 이게 수학적인 함수일 수도 있고 규칙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고, 분류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류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거니까 학습된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분류기라고 부릅니다. 이 분류기를 잘 만드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정확도가 우수하냐 나쁘냐 라고 따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분류기 학습 알고리즘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결정트리, K-근접, 다층 퍼셉트론 신경망, 딥러닝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지도학습 부류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결정트리,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K-근접 이웃 이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고, 나머지들은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결정트리 볼게요.
규칙을 바탕으로 그린 순서도로 구축한 이진 트리입니다. 트리 형태로 의사결정 지식을 표현한 것이며 내부 노드, 간선, 단발 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 노드는 비교 속성입니다. 아웃룩, 날씨, 유니티, 윈드. 그 다음에 간선은 속성 값입니다. 그 다음에 단발 노드, 대표 값들을 만들어 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옆에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자, 날짜가 있고 조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비교 속성입니다. 그리고 뭐 테니스를 친다 안 친다 yes no가 있겠죠. 자, 마지막에 대표값 yes no가 붙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의 마지막 결론값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류 알고리즘에서 결정 트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결정 트리는 트리를 최대한 균일한 데이터 세트로 구성하도록 분할하는 것이 중요해요. 즉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어떤 분류 기준으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골고루 분류되겠죠. 이게 최종적으로 이거 분류가 올바르게 되면 좋겠죠. 즉 효율적으로 하면 좋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임의대로 막 이거 분류할래 저거 분류할래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 토대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분할 속성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할 속성 결정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속성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엔트로피라는 수치를 씁니다. 즉 동질 정도를 측정해서 가능 척도를 하는 건데 정보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한다면 A와 B라는 게 있다고 치면 포함 정도를 0과 1 확률로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A가 포함 정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 포함이 됐어요. 그 다음 이제 B가 들어오면 B가 이제 다 들어온 상황이라면 B 포함 정도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많다가 적어지는 걸로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잘 보시면 0.5, 즉 이거는 확률입니다. 각 확률이 0.5일 때 A와 B는 골고루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여기 있는 수치가 우리가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 표시는 보통 I로 합니다. 엔트로피를 나타내는데 엔트로피가 뭐지 좋습니까? 0에서 1까지니까 가장 높은 수치일 때가 가장 좋아요. 맞죠? 그래서 엔트로피는 최대값을 선택하시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게 A와 B 두 가지일 때는 뭐 표시가 되지만 이게 수치적으로 3개나 4개 이상이 되면 1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산상. 그래서 우리가 그 숫자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계산해 보고 가장 큰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분류를 하면 가장 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PC는 뭐냐면 이제 다시 한번 수식을 보면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분류 C에 속하는 데이터의 비율을 이제 엔트로피라는 걸로 표현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이 나면 증명을 하거나 하면 좋겠지만 우선은 우리 시간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의 공식이 이거라는 것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엔트로피 공식이고 엔트로피를 가지고 엔트로피에서 나오는 그 중에 수치가 큰 분류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뭐 하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추가적으로 정보 이득이라는 인포메이션 게인이 있습니다. 자, 엔트로피 I에서 특정 속성으로 분할한 이후에 각 부분 집합의 엔트로피의 가중 평균 LS를 뺀 값이 IG입니다. 즉 어느 쪽에 특정 엔트로피에서 가중 평균을 뺀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한 곳에 몰려 있는 것을 골고루 좀 분할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LS가 즉 레지듀얼이 뭐냐면 LS인데 이거는 뭡니까? 각 부분 집합의 엔트로피의 가중 평균이에요. 가중 평균이니까 전체 합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분류 P 확률의 엔트로피 V를 앞에 확률 값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빠졌네요. 엔트로피를 구해줘서 즉 뭡니까? 각 부분집합 엔트로피의 평균이잖아요. 확률이니까 가중평균을 구해주는 겁니다. 이게 IRS라고 불러요. 그리고 정보 이득이 가장 큰 속성을 분할 속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엔트로피를 구하는 것보다 정보 이득이라고 하는 우리가 IG를 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엔트로피만 계산해도 되지만 좀 더 특정 속성을 분할한 이후에 각 분지 엔트로피의 가중평균을 빼서 얘기들에서 나오는 평균을 가지고 하면 좀 더 좋은 분할이 되기도 하니까 IG라는 것도 또 알아주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수학적인 설명은 하지 못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엔트로피하고 IG라는 게 있다, 계산은 이렇게 한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정틀하고 단점을 볼게요. 정보이득의 척도의 단점은 뭐냐면 속성값이 많으면 너무 많은 부분집합으로 분할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면 이 속성값이 많잖아요. 이 속성값을 한 번 더 나누어져서 이 부분집합의 분할을 좀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이득비라는 걸 합니다. 그걸 우리가 개인 레이시오라고 부르고 GR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I에는 속성 A의 속성값을 불이인 것처럼 간주하여 엔트로피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슷한 이 알고리즘도 출발해서 나온 것들이 지니, ID3 알고리즘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계상에 다룰 수는 없지만 정보 이득비라는 거고 앞에 있는 IG의 단점을 좀 해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분할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 순서를 보면 전체 부류의 I를 구합니다. I의 공식은 이 공식이고, 그 다음에 속성들의 IG를 구합니다. 즉 IG를 왜 구합니까? 분할 속성을 누구를 할 건지 선택하기 위해서 IG를 구합니다. 분할 속성의 선택을 위해서 식은 보면 IG는 엔트로피입니다. I 빼기 IRS V입니다. 즉 IG 속성 1, IG 속성 2, IG 속성 N만큼을 구하죠.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해서 그 다음부터 그거를 이용해서 트리를 이렇게 분할하면 됩니다. 여기가 처음이겠죠. 자, IG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요 값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PV하고 엔트로피 V의 뭡니까? 누적의 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V는 여기도 지금 서브 속성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서브 속성입니다. 즉 속성 1, 속성 2, 속성 3, 4 이런 것들의 IRS를 구해야 되니까 그거를 구하기 위한 거고, 이때 가장 큰 IG를 가서 분류 기준으로 정하고, 이때 GR을 구하여 분류 사용 기준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때문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결정트리 알고리즘이 이런 그림이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주어지고 부류는 첫 번째 삼각형, 사각형으로 부류가 나누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삼각형, 사각형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속성으로 뭐를 구해야 됩니까? 이거는 I를 구할 수 있고, 속성 첫 번째 게 뭡니까? 패턴, 아웃라인, 그 다음에 닷,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IG를 구해야겠죠. 자, 패턴의 IG, 아웃라인의 IG, 닷의 IG, 돛의 IG를 구해서 이 IG 값들을 비교해서 어떤 거로 나누는 게 가장 좋을까?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패턴이 0.247, 정보이득비가 0.15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보이득비가 패턴이 제일 크죠. 그러면 처음에 패턴으로 나누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나 아웃라인이 만들어졌으면 그것들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앞에 요 정보이득비 같은 공식을 구해서 스퀘어, 트라이앵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부류에 맞춰서 분류하면 됩니다.
자, 이제 앞에 그 그림을 보면서 실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부류의 i를 먼저 구한다고 했죠. 첫 번째 부류 i를 볼게요. 앞에 식은 앞에 거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총 1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각형의 수 9개, 로그 2분의 14분의 9 빼기 14분의 5 로그 2의 14분의 5는 답은 0.940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구한 거라서 0.940을 미리 적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성들의 ig를 구해야겠죠. i를 왜 구해야 됩니까? 첫 번째 식의 ig를 보면 i 빼기 i less입니다. 그리고 i와 i less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구할 게 ig의 즉 패턴의 s 패턴을 구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자, iLess를 또 먼저 구해야겠죠. 이거 빼깁니다. 자, iLess 패턴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설명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미리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식 자체로 하나 이해하시면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합니까? 속성의 서브, 속성의 확률, 그 다음에 i의 패턴, 이 구해야 져야 됩니다. 자, 패턴이 아니고 i의 서브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개씩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속성의 엔트로피니까 서브 속성의 엔트로피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만들어질 수 있는 게 i의 수직을 하겠습니다. i의 수직은 5분의 3 로그 2의 5분의 3 삼각형 사각형만 나누면 됩니다. 5분의 2 로그 2의 5분의 2 왜? 3개가 사각형이면 나머지는 나머지 거 되겠죠. 그 다음에 i 수평, 그 다음에 i 대각선, 이런 것들을 다 구하면 됩니다. 값은 제가 미리 다 구해놔서 0.971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iLess 해볼까요? iLess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왜 됩니까? 첫 번째 확률이 뭡니까? 14분의 뭡니까? 수직이 나오는 게 5개가 나올 겁니다. 곱하기 0.971 그 다음에 14분의 5 곱하기 0 더하기 14분의 5 곱하기 0.971이 나와서 답은 0.694가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IG 패턴의 i로 구해볼까요? i는 전체가 얼마입니까? i는 위에서 0.97, i는 940입니다. 여기는 여기 들어있잖아요. 빼기 뭡니까? iLess 패턴이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답이 0.246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앞에 표를 보고 미리 표에서 제가 답을 다 내놨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이제 분류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정트리를 이용한 회귀 쪽을 보시면 단발로드가 부류가 아닌 숫자 값인 경우에는 이를 앞에 거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부류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분할 속성 선택하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표준 편차라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즉 여기서는 SDR이라는 표준 편차 축소 방법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속성 A, 전체 표준 편차의 속성 A를 뺀 것을 SR이라고 부르고 SD의 공식은 이런 식으로 풀어냅니다. 자,
계산적인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컴퓨터가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자, 전체에서 면적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9.67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SD 패턴을 구해봤고요. 14분의 5 에어리어의 수평의 표준 편차는 12.15. 그 다음에 14분의 5 15개 중에 14개 중에 5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수평이,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수직의 9.36, 그 다음에 대각선은 14개 중에 4개가 있고 5.77, 9.0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해서 이제 해보면 SD가 9.67 빼기 0.6이니까 0. 잘못했습니다.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SD가 9.67 빼기 뭡니까? SD는 0.5니까 0.62가 되죠. 이 값을 가지고 이제 뭐를 나눠서 할 건지가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풀어보면 제일 먼저 이 값이 제일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로 분할하면 됩니까? 첫 번째는 패턴으로 분할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K-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이라고 KN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입력 결과 데이터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입력에 대한 결과를 추정할 때 결과를 아는 최근접한 K개의 데이터는 결과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지리와 데이터 간의 거리를 계산하고 효율적으로 근접 이후 탐색, 근접 이후 K개로부터의 결과를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추정하는지 한번 볼게요. 최근접 K, 즉 내가 탁 떨어집니다. 그러면 최근접에서 봅니다. 최근접 삼각형이 많죠. 그러면 새롭고 떨어진 이거는 나는 삼각형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많아지면 값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하여튼 최근접 K개로부터 결과를 추정하는 방법 보면 분류, 출력이 범중이고 개수가 많은 범주를 선택하고,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수치형, 평균, 거리에 반비례하는 가중값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메모리를 많이 소요해야 되고, 전체도 다 알아야 되고, 이것들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개수도 시하려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시 레이지 러닝이라고 부르고 시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왜?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퍼지면서 가야 되잖아요. 맞죠? 이것 때문에 느리긴 느리지만 아주 간략하고 간단한 알고리즘이라서 쓰기도 합니다. 분류 알고리즘에서 SV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upport Vector Machine으로 해서 최적의 선급키입니다. 유지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최적의 선을 끊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선이 항상 최적의 선이 되도록 유지해야겠죠. 그래서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들어오는 데이터를 특정 평면에 이렇게 그린 것을 우리가 식별 평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분류를 하기 위해서 사각형과 동그라미 이 선이 있다면 선을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다양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선은 많이 나옵니다. 이 중에 가장 효율적인 선을 선택을 하여야겠죠. 자, 그러면 선택을 한다는 것은 여기와 여기를 가장 딱 중심을 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와 이 사이가 항상 멀어지게 유지하는 선이 최적의 선을 가지고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식별 평면을 짓게 이제 선을 그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가까운 거리와의 요거를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진이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여기와 여기와의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겠죠. 멀어진과 동시에 뭐가 됩니까? 여기와 여기를 가장 효율적인 선을 끊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이 들어오고 이 선을 항상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SVM입니다. 스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근데 여기 벡터란 값을 왜냐면 이 선에서 수직인 선을 우리가 법선 벡터라고 부릅니다. 즉 벡터
방법에 의해서 최선의 간격을 유지하고 최선의 선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S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까운 선, 그리고 실선, 그리고 그다음에 요선, 요것들을 1과 마이너스 1로 정해서 이 벡터의 세 개를 관계를 이용해서 실제 요 간격이 가장 크게, 그리고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서포트 맥시멈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근데 실제 식별하는 면을 보면 이게 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차원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모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거를 보기가 힘들어지겠죠. 자, 이걸 실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간소화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널 트릭이라고 부르는 기법인데, 이거를 식별 평면으로 구분하기 쉽게 만드는 걸 커널 트릭이라고 부릅니다. 차원 축소하고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최적의 선을 끊는 방법을 고민하고 선을 끊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 이거를 서포트 벡터 머신의 기법을 사용해서 활용한 겁니다. 이번에는 SV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VM. 자, 이거는 분류 같은 걸 하는데 마진 값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동그라미, 삼각형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선을 하나 끄면 가장 좋겠죠. 이 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드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자, 이거 동그라미를 끊는 선, 그 다음에 삼각형을 끊는 요 선, 요 두 선을 놓고 요 가중치 벡터를 가장 크게 하는 놈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즉 W를, 즉 가중치 벡터라고 부르는데, 가중치 벡터를 크게 하는 그림, 즉 이거 두 개를 가장 크게 하는 이 선을 그리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이 선을, 흰 선을 우리가 가중치 벡터, 가중치의 직각이죠. 그래서 이거를 법선 벡터 T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벡터에서 요거 직각인 가중치 벡터를 구해야 된 거예요. x 더하기 b, 더하기 b는 0점에서의 거리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는 기울기 하고 이거는 절편이 되겠죠. 원점에서의 거리를 말합니다. 이게 0이 되는, 색깔을 0이 되는 선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선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가중치 벡터 법선 벡터 x하고, x는 이미지 좌표로 말합니다. 더하기 b는 1인 녀석, 즉 1은 하이퍼플레인을 그리기 위한 그 하나의 공식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1을 또 설명하긴 좀 시간이 많이 걸린 데서 1로 합니다. 하이퍼플레인을 해서. 그래서 파란색 선은 WT x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요 사이에 있는 걸 구해내는 거예요. 요거를 이용해서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거는 WX 더하기 b는 0, 파란색은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빨간색은 1, 요 사이에 있는 이거를 구하면 되는 거겠죠. 자, 요렇게 해서 합니다. 그리고 흰 선은 우리가 하이퍼플레인 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이게 뭐냐면 고차원에서, 즉 우리는 3차원을 해야 될게 3차원에서 평면인
공간을, 즉 2차원을 말합니다. 한 차원 낮은 거를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불러요. 하이퍼플레인을 구해야 돼요. 2차원이니까 1차원이고 3차원이라면 2차원 평면이 되겠죠. 그런 하이퍼플레인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 하이퍼플레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겠죠. 자, 제일 첫 번째 고민해야 될 게, 그러면 하나 알아야 될 게, 흰색 선이 가장 중요한 거고 빨간색 선을 생각하면 t 곱하기 더하기 b가 1보다 같거나 크면 동그라미를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자, 파란색 선인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 삼각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보다 크면은 만약에 들어오는 값이 이제 분류기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값이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삼각형으로 분류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좀 좋은 게 뭐냐면 이 나머지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아니라 뭐 하면 됩니까? 까작선하고 만나는 요거 하고 이것만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도 빠르고 간편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하나씩 풀어보면서 증명을 할 겁니다. 풀어볼 겁니다. 증명까지는 도저히 뭐 힘들 것 같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x1 포인트와 x2 포인트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계산의 편의상 b를 0으로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게 뭡니까? 요 길이를 구하면 쉬워지는 겁니다. 이 길이는 뭐 돼요? m이라고 부를게요. 법선 벡터하고 임의의 x1 그리고 임의의 x2를 구하면 돼요. 임의의 점이니까. 이거 두 개를 구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m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써야 될 게 선과 점의 거리 공식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y c와 x y-의 요 직선과 거리에 구하는 공식 d는 어떻게 되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절대값 ax1 다시 b 다시 더하기 c의 절대값이 돼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내 볼 겁니다. 자, 앞에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치 x5는 1, 이거부터 풀어볼게요. 이게 수식은 원래 x 더하기 b는 1과 x1과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자, b가 0이라고 가정할게요. 우선은 풀이를 보면, 그러니까 선과 점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가중치의 제곱 tx1는 여기서 이제 이 기호를 나타내는 이 기호가 뭐냐 하면 벡터의 절대값이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위식 그대로 적어 볼게요. 자, 이거는 아까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이게 요거를 구해서 m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이것도 b는 1과 x2의 거리를 구하면 되죠. b가 0라고 가정한다면 제곱 절대값, 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의 절대값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n 값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는 2로 구해집니다. 일부 계산 공식을 위해서
값을 크기하게해서 제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VM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이 거리하고 아까 가중치가 어디 나온지에 대한 그림은 윗물에 보시면 이쪽 그림 있죠. 이쪽 그림을 보시면 상세하게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VM 같은 경우에는 자, 선을 그리고 뭐 이렇게 했고 법선 벡터를 그렸잖아요. 자, 여기와 여기를 우리가 SV 즉 서포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름 연유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전체 테이블에서의 I, 즉 엔트로피를 구해야 합니다. 왜? 지금 어떤 열을 기준으로 부여할지는 모르잖아요. 자, 근데 우선 확실히 아는 거는 그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림을 참조하셔서 알아야 될 게, 우선 전체를 어떻게 부릅니까?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 이제 여러분들 배포한 유인물에 보시면,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계산해 볼게요. 공식은 다시 한번 적으면 부류의 확률값에 로그 부류의 확률값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 전체가 14개예요. 9 로그 2의 14분의 9 빼기 14분의 5 로그 2의 14분의 5 되겠죠. 이거를 계산하면 0.940이 나옵니다. 이거는 임의로 빨리 계산하고 여러분들한테는 답을 미리 알려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주어진 테이블에서의 엔트로피는 0.94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질에 좀 가까우니까 트리로 나눌 만한 가치가 있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걸로 나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주어진 열에 보시면 어떤 분할 속성이 있냐면 패턴, 그 다음에 아웃라인, 그 다음에 닷, 우선 세 개의 부류가 주어집니다. 자, 이것들의 동질 전도를 표시하니까 0.940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세 개를 기준으로 어떻게 나누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뭐부터 하면 되겠어요? 어느 거를 선택하면 유리할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각 분할 속성 값을 구해야 합니다. 즉, 어떤 거를 분할 속성으로 해야지 가장 좋을지예요. 그거를 우리가 IG라고 불러요. IG가 뭐였어요? 유인물에 잘 보시면 정보 이득이라는 게 있어요. 인포메이션 게인 해가지고 IG 값을 구해야 돼요. 즉, 어떤데? 특정 분할 속성에 어떻게 구합니까? I 빼기 I 레스 그 속성의 레스를 빼면 돼요. 자, 이게 또 원래 증명을 하면 좋겠지만 생각을 잘 해볼게요. IRS는 뭐예요? 가중 평균입니다. 그 특정 속성의 가중 평균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산 공식을 보더라도 IRS는 PV 그 속성의 엔트로피를 확률로 곱한 거니까 평균의 합이 돼요. 즉 가중평균의 합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즉 가중평균의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평균값을 뺀 게, 즉 쉽게 생각해서 평균적인 거는 동질에 가깝지만
차이가 있으면 이질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차이가 있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적인 값을 빼주면 차이에 대한 관련이 있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증명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공식 하나는 그냥 알고는 가시는데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시게 될게요. 제가 유도까지는 하고 막 설명하기는 너무 복잡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은 적어주니까 이 식이 뭔지만 머리에 외우지 말고 어느 정도 기억만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IG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뭘 구해야 돼요? 패턴으로 분할할지, 아웃라인으로 분할할지, 다수로 분할할지 고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1번 패턴, 2번 아웃라인, 3번 닷의 모든 것들의 그걸 구해서 크기를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1번 패턴만 하나 해볼게요. 자, 파란색 1번 패턴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에는 뭐가 있냐면 수직, 수평, 대각선이 존재합니다. 자, 이거를 다 쓰기 힘드니까 value 1, value 2, value 3라고 좀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거에 엔트로피하고 뭘 해야 돼요? 확률을 곱해야 되니까 첫 번째 수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14분의 5입니다. 그리고 수평은 어떻게 나와요? 수평도 치할래 보면 15개 중에 4개입니다. 그리고 대각선의 같은 경우는 14개 중에 4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그래요? I V1의 엔트로피, I V2의 엔트로피, I V3의 엔트로피를 구해야 돼요. 자, 이제 하나씩 구해 볼게요. I V1의 엔트로피를 구하는데 마이너스 5분의 3 앞에 공식은 있으니까 그대로 할게요. 5분의 3 빼기 5분의 2 로그 2의 5분의 2 빼기 자, 요거만 하죠. 왜냐면 왜 두 개만 합니까? 삼각형, 사각형이잖아요. 맞죠? 앞에 게 삼각형, 뒤에 게 사각형입니다. 그럼 답을 계산하면 0.971이 나옵니다. 그리고 i의 v2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5분의 2 로그 2의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3의 로그 2의 5분의 3 이거 계산해도 맨 0.971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V3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0에 로그 2의 4분의 0 빼기 4분의 4 로그 2의 4분의 4가 나옵니다. 근데 답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 실제로 하면 무한대가 나와요. 그래서 무한대는 실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0으로 값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계산해 보면 이제 하셔야 될 게 IG를 구해야 되니까 IG는 위에 공식처럼 패턴인 경우에 0. 얼마 돼요? 940 맞죠? 빼기 뭡니까? I less의 가중평균의 합이니까 이 합을 구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P도 구했고 I도 구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14분의 5 곱하기 0.97 하나 그리고 14분의 5 곱하기 0.97 하나 아이고 0.97 하나 더하기 14분의 4 곱하기 0 그러면 0.940 아이고 0.940 빼기 0.694 답이 0.246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0.246을 구했어요. 그러면
패턴도 해보고 아웃라인도 해보고 닷을 다 해보면 돼요. 값을 비교해 보니까 패턴 값이 가장 잘 나옵니다. IG 값이. 그러면 첫 번째 분류의 기준을 패턴으로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결정 트리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었습니다.